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부민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부수 농사님 모시고 근로자성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조교의 경우 이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우리 행정해석에 업로드한 내용인데 그 내용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 의견이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농사 정봉수입니다. 대학교 조교 교수님들 밑에서 일하는 조교가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많이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밑에서 이제 뭐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이제 보통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급여도 교수님이 이제 뭐 일정하게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과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제 조교들은 보통 근로자로 이제 인정이 받고 대학교로부터 이제 어떤 일정한 어떤 뭐 기간제나 아니면 어떤 근로자로서 이제 어떤 처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공대 이제 어떤 뭐 교수님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외부에서 끌어와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뭐 조교한테 이제 직접 자기를 도와주는 이제 조교한테 급여를 주고 본인이 급여를 주고 하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도 계속 데리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이제 계속 사무실에 체류하면서 공부도 이제 도움을 얻고 이제 또 일도 도와주고 이런 조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조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많이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동안은 그 교수들의 어떤 권위 때문에 어떤 뭐 불평도 못 하는데 이제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만두게 됐다든지 아니면 박사학위 못 받고 이제 일만 마치고 이제 끝난다든지 이렇게 이제 고용 관계 끝났을 때 조교들은 이제 보통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나는 교수님 사무실에서 거의 5년을 근무했다, 또 3년을 근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퇴직금을 받을 조건을 갖췄다. 그리고 또 연차 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보호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교수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박사학위를 이제 뭐 지도하는 교수로서 실질적으로 조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용돈을 줬고 또 그 박사학위 논문 지도도 했다. 그리고 사실상 내가 사용자면은 여기에 오인이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근무도 내가 어디 해외 출장 갈 때는 전혀 뭐 일도 안 하기도 하고 내가 있을 때만 잠시 나와서 일을 했다 이런 주장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판단할 때는 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인지 여부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로자 개념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이제 인적 종속성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속적으로 특정 사업장에 매여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따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채우면은 얼마 주기로 약속을 한 그 자체가 바로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교가 무보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뭐 정해지지 않는 용돈만 받고 이랬다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경제적 종성이 아니고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 종속성 부분에도 뭐 계속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해서 도와주고 또 일이 없을 때는 다 자기 일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전속적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관계에서 판단합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뭐 목요일까지 아니면 월수금이라든지 항상 출근을 해야 된다. 근무 시간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항상 지시를 따라서 일을 했다. 비록 그 사무실에 있을 때 자유 공부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교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일을 했다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 관계 성립됐고 이제 그 교수가 이제 돈을 줬다. 또 그 뭐 휴가 부분도 근로기준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연차 휴가도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자기 권리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지는 기준은 그러니까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속적으로 일하고 그 교수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일했는지 부분하고 또 그 받은 임금이 그 용돈이었는지 아마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교수가 돈이 있을 때만 주고 일을 시키고 이제 그 사실 그 교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계속 돈이 없다고 해서 뭐 자꾸 미뤘다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임금 체불로 해서 뭐 또 강제 근로 금지, 뭐 강제 근로를 시켰다 이런 차원에서 누군가 진정을 하고 원래 약속된 때문에 300만 원인데 그 임금 체불로 이제 신고를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그 기한 동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금도 같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퇴직금이 아니고 이제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게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 수 1년이 돼야지 이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에 평균 4주 평균 일주간에 그 15시간 이상이 근무를 해야지 또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질문 궁금한 게 이 교수라는 사람의 입장도 사실은 그 학교에 종속된 월급을 받는 교수일 거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이공계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딸 수는 있죠. 정부 사업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수억대로 받게 되면 좀 많은 그 보상을 조교가 받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제 석박사 과정으로 데리고 있는 이런 조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급을 안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끝날 때 받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서 학교 또는 교수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근로기준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를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이제 뭐 돈만 주면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면은 바로 이제 아무리 그 위반을 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보통 진정 과정에서 이제 확인되고 이제 그 사업주가 그 근로감독관이 그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도 그걸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약속된 금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문제하고 이제 그 구속을 얼마나 받고 일했는지 바로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 그 사제지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제지간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도제주 같이 이제 어떤 그게 밥을 먹여주고 이제 거기서 크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사실 유럽에서는 뭐 많이 이제 인정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교수를 위해서 아니면 학교를 위해서 일할 때 그거는 이제 근로자냐 아닌지 이렇게만 판단되기 때문에 그 종속돼 있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할 때에는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제 그 순수하게 기술을 목적으로 하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자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학 학교하고 이제 기업하고 이제 좀 연계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제 학점을 대신 그러니까 받기 위한 어떤 가정으로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이제 반드시 그게 어떤 그 학생이 학생이지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그렇게 할 때는 순수하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학생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제 실습 나갔지만은 정해진 시간 똑같이 일하고 그 대가로 이제 일정한 금액을 받는다 이럴 때는 그 근로자는 최저임금도 받아야 되고 또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일반 근로자 같이 똑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는 비록 그 학점을 이수한다고 해도 그 근로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사실관계 또 실제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주체가 교수 자체가 그럼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1인 CEO처럼 내가 고용한 말하자면 이 조교처럼 모든 책임을 교수가 져야 되나요? 아니면 학교까지 연계가 될까요? 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교수가 사용자냐 아니면 학교가 사용자냐. 근데 사실 학교는 그 교수를 채용해서 이제 일을 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교수가 어떤 도구로 이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 그 44조에 보면은 도급 사업에 대한 어떤 그 공동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수차례 도급을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근로를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직상수급인과 당해수급인은 연대하에 책임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교수가 지급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임금을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학교하고 그 교수하고 같이 청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수는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 조교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학교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제 있고 사실 고용 관계는 이제 교수가 채용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그 서비스 주체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교수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 개념을 학교까지 이제 추가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교수도 자기가 책임도 있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 통보를 받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지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